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HSK 5급을 탄탄하게 책임질 HSK 전문 강사 류연입니다. 네, 1강에 이어서 우리 2강으로 왔는데요. 우리 2강에서도 더 다채롭고 또 탄탄한 어법들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강의 주제는 뭘까요? 네, 형용사와 정도부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형어를 배우셨는데 이제 관형어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형용사 그리고 또 동사 해서 우리 같이 비교를 좀 해보고 또 정도부사가 수식을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도부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용사에 대해서 먼저 보시도록 할 건데요. 일단 형용사랑 동사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통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형용사와 동사의 비교를 조금 더 보시고 정도부사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지고 왔죠. 형용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 두 가지가 이제 좀 많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꾸며주는 거, 수식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예쁘다, 漂亮 동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덥다, 热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작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跑 달리다, 뭐 吃 먹다 이런 것들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를 제대로 닦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다라고 끝난다고 해서 형용사랑 동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목적어의 유무인데요. 자, 일단 형용사 보시면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죠. 자, 예문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형용사인 漂亮이죠. 很漂亮她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르냐면 她很漂亮해서 마무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배열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를 찾으셨으면 형용사 뒤에는 아무것도 놓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이 힌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은 练习, 听力 해주셔서요. 练习, 연습하다 라는 동사죠.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 가져도 되지만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听力, 듣기를 연습하다 해서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하나의 긴 어떤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하죠. 4급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또 4급 한다고 해서 아주 꼼꼼하게 하지 않으셨던 그런 통째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满意라는 단어가 있죠. 만족하다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것에 좀 만족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네, 전치사를 끌고 와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他对自己的成绩 그는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很满意 어떠하다?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满意 다음에 목적어처럼 두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도부사입니다. 정도부사는요, 형용사는 보통 갖게 되고 동사는 갖지 않습니다. 한번 예문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 努力라는 단어는 노력하다. 그쵸?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죠? 很의 수식을 받았어요. 很努力. 아까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很漂亮. 很热 이런 것들은 다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5급 정도 오면 그냥 입에 익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경우 보시면 吃, 먹다라는 일반 동사는 대부분 很의 수식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很吃饭 해주시면 비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다, 은다 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일단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형용사랑 동사에 이제 예시들이 조금 나와 있죠. 우리가 형용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세요. 안静 해주시면 조용하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하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형용사.
한다, 뭐뭐 은다 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学习 해주시면 공부한다. 공부하다도 되지만 공부한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단어 干净 해주시면 깨끗하다, 깨끗한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해석상으로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漂亮, 뭐 너무 자주 나오네요. 예쁘다. 자, 그 다음 우리 동사로 조금 더 볼게요. 睡觉, 잠자다, 잠잔다 둘 다 되죠. 打扫, 청소하다, 청소한다 둘 다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해석상으로 보셨을 때도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기본 형태에서 뭐뭐 한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다로만 표현이 될 수가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부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실게요. 형용사는 뿌로 부정이 되고 동사는 뿌와 메이 두 가지 다 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예문으로 조금 살펴보시면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상태, 그쵸? 그 상태가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서 아니 불자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해주시면 不难, 그쵸? 不难. 好, 그 다음 贵라는 것은 비싸다라는 단어인데요. 그쵸? 不贵 해주시면 우리 비싸지 않다. 没贵 하지 않죠? 자, 그 다음 不高兴 해주시면 기쁘다라는 뜻인데 不高兴 하면 안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好. 자, 그 다음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아주 간단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HSK 5급이라고 해서 꼭 어려운 단어로 우리가 좀 예문을 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로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不吃, 没吃. 네, 너무너무 쉬워 보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걸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틀리세요. 자, 한번 볼게요. 不吃 같은 경우는 나의 의지를 반영을 합니다. 안 먹어 이거예요. 야, 너 먹을래? 안 먹어. 그러면 不吃 해주시면 돼요. 근데 没吃 같은 경우는 어떠하다? 여기 이제 빵이 있는데 먹었어 안 먹었어? 먹지 아니했다라는 단어로 현재 상황에서 발생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니까 발생 안 됐으니까 没를 쓰는 거예요. 먹지 아니했다. 네, 다시 한번 안 먹었어요. 그러면 不吃, 먹지 아니했습니다. 没吃.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파트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 형용사는 뭘로 부정한다? 뿌로 기본적으로 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동사의 우리 조금 차이점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형용사의 종류를 좀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죠. 일반 형용사와 비수러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시면 일반이라는 건 평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예외가 거의 없고요. 비수러 형용사라는 거는 수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뭐하다, 예쁘다, 귀엽다, 덥다 이렇게 수러로 끝날 수가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부분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基本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를 꾸며줘요. 뭐 基本知识, 기본적인 지식. 그래서 관용어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主要内容, 주요 내용 이런 식으로 주요한 내용.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의 단어들이 전부 다 그래서 관용어적으로 지난 1강에서 배웠던 관용어의 용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아래 거 먼저 보시면 신실, 신식의라는 뜻이고요. 공통, 공동의, 공통의라는 뜻이고요. 高级 그러면 고급의, 우리 이제 HSK 고급이잖아요. 고급의라는 뜻입니다. 얘네들은 수러가 되지 않겠죠? 네. 자,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형용사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쁘다는 지금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예쁘다, 漂亮. 그다음 귀엽다, 可爱. 그대로 수러가 되죠? 뒤에 타 붙이면 안 돼요. 그다음 重要, 중요하다. 그다음 美丽, 아름답다. 痛苦, 痛苦는 고통스럽다, 아프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敏感, 우리 5급에서 잘 나오죠.
어디 이제 알레르기 있는 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 그쵸? 민감하다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민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깐징, 깨끗하다, 충밍, 똑똑하다, 홍, 붉다, 빨갛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아까 전에 형용사 잘 공부하셨으니까 연결해서 예시들도 좀 보고 계세요. 자, 다음은 우리가 형용사를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문장 성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형용사들이 쏙쏙쏙 숨겨져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이 형용사예요. 근데 이제 형용사의 위치가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 太瘦不好看. 네, 太瘦, 너무 마르다란 뜻이에요. 근데 너무 마르다 하고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치 자체가 은는 이가에 해당되는 주어 자리입니다. 네, 주어에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너무 마른 것은 안 예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죠. 这件衣服很漂亮 해서 이 옷은 아주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어로 활용이 될 때 쓰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漂亮 다음에는 목적어를 넣어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지금처럼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很이나 非常十分 같은 것들을 넣어서 수식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헌이 없으면 비교나 아니면 대조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我的书多, 나의 책은 많다. 나의 책은 많은데 너의 책은 적네 라는 뜻으로 비교 대조의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런 비교 대조의 느낌을 없애려면 헌을 써주시면 돼요. 我的书很多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것도 外边凉快. 그러면 바깥은 시원해요. 안은 더워요 혹은 추워요 라는 대조의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인 단어로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外边很凉快 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초 1단계 때도 很好, 很漂亮 이렇게 꼭 써주세요 하는 이유가 이렇게 헌이 없으면 비교나 대조 뜻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쓰기 작문 공부하실 때는요. 작문의 수준이 굉장히 띠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또 손으로 이제 내가 글씨를 써보는 연습, 작문해보는 거는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HSK 수준이 좀 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비교의 의미가 있는 그런 헌을 빼고서 쓰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我的朋友漂亮. 나의 친구는 예쁘다. 나는 못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의 뜻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는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内容很丰富 이런 식으로 내용이 풍부하다 하고서 주어와 수어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 内容是丰富 약간의 영어식이죠. is가 들어간 것처럼 is pretty 하는 것처럼 is, 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작문에서 오류가 많이 나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배열하는 부분에서도 오류가 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1번과 2번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나머지도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显得年轻 해주셨는데 显得라는 건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하게 보인다. 보통 뒤에는 형용사를 데리고 와서요. 형용사 목적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는데요. 젊게 보인다. 그럼 늙어 보인다는 显得老. 그래서 요거는 목적어로 사용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这个字容易写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자는 쓰다. 근데 어떻게 쓴다? 容易写. 쉬워요, 써요 이게 아니라 쉽게 쓸 수 있다, 쉽게 쓰여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사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容易写. 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예요. 非常聪明的孩子. 우리 요 더 지난 시간에 공부 많이 하셨죠? 그래서 관형어로 굉장히 똑똑한 아이 이렇게 사용이 된 거고요.
다음 6번째, 他说的很清楚라고 해서 이 얻을 뜻자는 수러 다음에 있으면 보어 처리가 되죠. 그래서 보어 안에서도 우리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용사가 주어, 그리고 수러, 지금처럼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관형어, 보어까지 6가지 성분에 다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문장 배열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